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N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 전망 등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에서 이제 재표결을 했지만 결국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3분의 2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서서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 청문회에 12명에 달하는 정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죠, 정인. 정인과 참고인 네. 자격으로 박정훈 대령 변론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 정인 그리고 참고인 신문이 끝난 이후 금요일 늦은 밤 이제 법사위에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그럼 이번 그 최상병 특검법 배경이 된 고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진상 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그 명예 회복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고 최수건 상병이 순직한 지 7월 19일이면 1년이죠. 일주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건 상병은 지난해 7월 이 경북 예천 경북 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실종된 주민 분들을 찾기 위한 그 수색 활동에 수색 작전에 참가를 했다가 동원됐다가 안타깝게도 내성천 이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됐고 박정훈 대령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수건 상병을 비롯한 이 사건에 이제 이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랬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1사단장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한 그 8명이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수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이첩시키려고 했는데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의 외압으로 인해 이첩이 보류가 일정 이첩이 지연이 됐지만 결국은 이 이첩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회수를 했으니까 회수를 하면서 결국 외압 논란이 이렇게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최수건 상병의 순직 사건 왜 순직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명조끼를 이제 입고 작전에 투입이 됐다라면 물에 이렇게 휩쓸렸다 하더라도 살아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는데 그런 안전 조치 없이 이렇게 투입이 됐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이런 작전 수행이었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걸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국방부 간부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관한 수사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제 박정훈 대령도 이 법령에 따라 가지고 조사를 했고 이첩을 했는데 이것이 항명 그리고 상간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박정훈 대령의 어떤 이 직무 수행의 정당성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 특히나 지난주 진행되었던 입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그 정인으로서 진술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초기에 박정훈 대령이 폭로했던 그 외압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예.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초기에 이 사건 이 외압에 관한 부분을 폭로했을 때 진술했던 내용과 청문회에서 진술했던 내용 그리고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이 일치해요. 전혀 이게 뭐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뭐 하나도 거짓말을 없어요. 하면 바뀔 수가 네. 있지요. 근데 반면에 이 사건 외압에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 임성건 전 1사단장을 비롯해서 이종섭 전 장관, 유재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있었던 임기훈 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인 박진희 군사보좌관 등 이 사람들의 진술은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그리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의 상당수가 정인순수도 하지 않았고 지난주 이제 법사위에서 이 의원들의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관해서 이 부분은 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모르쇠로 일관을 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과연 이 진실이 누구의 편인가는 완전 확연히 드러난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이 기자가 계속 이 사건을 박정훈 대령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처음부터? 1년 가까이 취재를 해오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보면 박정훈 대령에 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별을 달기 위한 그래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대표적인 게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이 이 최수건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이유가 어떤 공명심, 특히나 자기가 대령인데 현재 대령인데 계급이 대령이잖아요. 별을 달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그럴 것 같으면 왜곡이 잘 보이면 그냥 또 달 텐데 뭘 굳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관련 기자회견이나 재판, 청문회 등등의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 댓글들을 보면 별을 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막 엄청난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일부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박정훈 대령은 이 군사병과예요. 이 군사경찰 병과인데 이 병과장이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대령이에요. 예, 박정훈 대령은 계급 정년이 대령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 전역을 2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3월인가 그래요. 2월인가 3월이면은 박정훈 대령은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해요. 계급 정년에 걸렸기 걸리니까. 때문에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요 별을 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거는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고 정말 엄청난 왜곡이거든요. 이 박정훈 대령은 별을 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별을 달 수 없는 군인이고 이 군사 경찰과에서 최고의 계급까지 올라간 사람으로서 자신의 직분 이 군사 경찰 예전에는 헌병하네요. 헌병이죠. 이거를 한 20년, 30년 가까이 해온 분이거든요. 자기의 직무를 반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명심이나 진급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일 사람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또 왜곡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많지 않아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다. 작년 9월 1일 박정훈 대령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경로설 이런 것도 망상이다. 이 망상이라는 게 없는 것들을 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가공해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에 전화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게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한 사실도 밝혀지고
대통령실이 상당 부분 어쨌든 비서관 등 해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박정훈 대령한테 들었지만 그 당시에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왜곡들이 많았잖아요. 박정훈 그랬죠.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님, 저는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오는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또 자신의 의정 활동을 알려내고 또 유권자들의 다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슈가 있거나 또 국민적 관심사항이 있는 곳에 오잖아요. 그날도 이제 박정훈 대령 영장 심사 할 때도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와서 박정훈 대령을 만난 것이지 박정훈 대령이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의원들한테 전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지금 가능하면은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오해될 거해서 저 꺼려한다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분들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박정훈 대령한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박정훈 대령이 뭐 별을 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왜곡된 그거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정훈 대령을 둘러싼 이런 공격들이 더 이상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서 이제 최수근 상병 진상규명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가 아까 질문을 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현재 박정훈 대령 재판은 5차까지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7월이면 이제 6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박정훈 대령 도대체 재판이 언제 끝나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많이 분이 하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지금 속도로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니까 이제 절반 정도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의 1심은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돼요. 네, 현재 1심 진행되고 있죠. 선고가 한 올 연말 정도나 또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11개월째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수키로 떨어진 교고지 별도 건물에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게 완전히 지내고 있는 거죠. 왕따죠. 네. 지금 왕따. 거의 혼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 종일 말도 하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이 지낸다는 건 상당히 그 자체가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이 되게 시급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말이죠. 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바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셔 보시죠. 네, 여당 내에서 당권 주자의 한 명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그동안 간간히 몇몇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해야 된다, 자기는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제 당권 주자가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된다는 입장은 처음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특검 검사의 추천을 여야가 아닌 제3자한테 지정해서 추천권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네,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여기 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원희룡은 이제 전 의원이고 그죠? 나경원, 윤상현 현 의원인데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나머지 3명의 당권 후보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원희룡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이건 순진한 발상이다. 위험한 균열을 가져온다. 그리고 역시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경우 이건 내부 교란이다. 자충수다. 정쟁용 요식행위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밝힌 최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최상병 특검법 받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 역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가타붙다 얘기를 안 하고 살 피해가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진 거는 지금 이제 지난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통해서 온 국민이 최수건 상병의 순직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라고 지금 기소가 되었지만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잖아요. 국민 여론이 아주 거세거든요. 그래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고 핵심 측근이었는데 이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국정의 지지도가 매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갈 경우에는 차기 대권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넣은 것이지만 이것도 지금 당내 꼼수예요, 사실. 네, 꼼수라는 야당 쪽에서 꼼수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거 야당 쪽에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꼼수죠. 당내 다른 당권 후보들한테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자충수다, 내비고란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토요일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집회가 추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6월 29일이네요. 토요일 오후 5시에 한강진역 서울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누가 젊은 해병을 죽였는가?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정원철 회장인데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지금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 포스트라고 하죠. 이게 지금 SNS를 중심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병대 예비역들은 빨간 티를 지참하고 입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집회에 이미 지금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호 의원, 기본소득당 신지혜 의원, 기본소득당 신지혜 의원인가요? 의원이 아니죠, 그렇죠? 정의당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네요. 예. 그리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새로운 미래 이석현 대표인가요? 비대위 체계 아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 주요 야당 대부분의 야당의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해병대 예비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하는 과정에 지금 몇 차례 야당 지도부가 참석한 범국민 대회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 상정에 빠른 그 상정을 촉구하고 또 국민 여론을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런 여론을 결집시키는 그런 목표로 이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기 그
이번 주 그 토요일 집회를 다시 한번 고지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 6월 29일입니다. 오후 5시 서울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누가 젊은 해병을 죽였는가라는 주제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대회가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로 주요 야당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진실을 찾기 위한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그럴까요? 보태면 지난주 이제 국회 법사위 끝나고 박정훈 대령을 비롯해서 김정민 변호사 등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네. 취재하러 가서 만났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제 아침 오전 10시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한 13시간 정도 청문회 이제 정인으로 나서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그 시작할 때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호소문도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청문회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실은 더딜지언정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은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박정훈 대령이 결국은 밝히고자 한 것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바로 해병대가 표명한 정의이고 정의가 또 향하는 것은 우리 국민 또는 모든 해병대 병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또 자유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잘못에 관해서 박정훈 대령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투명하게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이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강조하는 거는 진실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최상병 특검의 핵심도 바로 진실과 정의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표백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